태광이 이제 자사주 소각하지 않고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이제 친한 증권사한테 넘긴다는 건 보통 자금 조달과 우군 확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인데, 일단 자기 주식이 시중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 이제 주가에 영향은 좋지 않잖아요. 자기 주식을 소각하고 뭐 주식 가치를 높이는 일도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재편을 통해서 생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주주 환원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커지고 있는 태광산업과 트러스트 운용을 조명하려 하는데요. 태광산업을 출입하는 정명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원충이입니다. 네, 산업일부 정명섭입니다. 논란은 태광산업이 자기 주식을 기반으로 교환 사채, EB를 발행하려다가 벌어졌는데요. 그간 주주운동을 하던 트러스트원 운용이 법적 대응까지 나서며 반발했고 금감원이 제동도 걸었죠. 처음에는 태광산업이 이제 자사주 27만 주를 기반으로 한 3,200억 규모의 EB를 찍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한국투자증권이 EB를 전량 매입하는 걸로 딜 구조를 바꿨고, 그런데 그럼에도 논란이 진정되지 않아서 이제 스탑된 거잖아요. 네, 그 주요 주주인 트러스트원 운용이 법원에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태광산업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EB를 발행 절차를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러스트 운용은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금을 1조 넘게 보유한 태광산업이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까지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기 주식을 EB를 통해 처분한다는 건 사실상 유상증자나 마찬가지라 주주 가치에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한창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제 논점이잖아요. 근데 하필 이럴 때 이런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아까 현금 얘기하셨는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태광산업이 상당히 현금부자예요. 현금성 자산이 연평균 한 1.3조, 1.4조 정도 되고요. 뭐 차입금을 빼더라도 순현금이 1조고, 여기에다가 이제 SK 브로드밴드 이제 지분을 팔아가지고 9천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한 1.9조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되는데요. 다만 태광산업이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한 상태이고요. 22년부터 국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외출 원가도 같이 올랐고요. 중국 경쟁업체들 저가 공세도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섬유 쪽이 다 그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상태이죠.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제 매출은 점진적으로 감소세긴 한데, 석유화학과 뭐 합성섬유 이쪽 분야가 요즘 안 좋은 건 뭐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은 2020년 빼고 곧바로 플러스 전환했어요.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캐펙스도 연간 한 700, 800 정도? 이 정도 들어가고, 잉여 현금 흐름도 2022년 빼고는 연평균 한 1,000억이 넘어요. 캐시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거든요, 여기가. 그만큼 재고자산이나 그 운전자본 관리를 잘했던 건데요. 캐펙스도 울산 석유화학 공장을 비롯해서 그 생산 현장 가동률이 85%라 캐파 증대를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할 필요성도 적은 편이죠. 거기에다 짠물 배당도 한몫한 것 같아요. 여기 2019년을 제외하고 연간 배당액이 한 10억 정도거든요. 다른 기업들 보면 뭐 잉여 현금 흐름에 30%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 남짓한 수준이에요.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게, 그 태광산업은 미래 성장성을 주주 가치 제고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전략인데요. 최근에는 그 애경산업 인수전에 뛰어든 것도 아실 겁니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뭐 일단 청사진 보니까 뭐 화장품, 에너지, 부동산 뭐 개발 이런 쪽에 1.5조 투자한다는 건데, 뭐 올해 1조, 내년에 5천억. 애경산업 인수도 아마 그 일환인 것 같은데, 투자 계획이 어떻길래 현금이 1.9조나 되는데도 실탄이 모자란다는 거죠? 현재 태광산업은 울산 석유화학 몇 개 라인 가동을 좀 중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설 철거, 인력 재배치에도 현금이 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일론 공장 일부, 또 중국 스판덱스 공장도 조만간 가동을 중단해야 돼서요. 여기에 들어가는 고정비 지출 등을 감안하면은 한 5,6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1.4조 원 정도 남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1조 원 미만이거든요. 그 기존 석유화학이랑 섬유 부분에 일단 5천억 원 이상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 2조 원을 웃돌던 매출도 올해 1조 원대로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뭔가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태광이 이제 자사주 소각하지 않고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이제 친한 증권사한테 넘긴다는 건 보통 자금 조달과 우군 확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인데, 일단 자기 주식이 시중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 이제 주가에 영향은 좋지 않잖아요. 자기 주식을 소각하고 뭐 주식 가치를 높이는 일도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재편을 통해서 생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광산업이 EB로 조달한 3,168억 원 중에 2천억 원을 뷰티 신사업, 400억 원은 섬유 개발, 768억 원은 청화소다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이죠.
석유화학 업종이 워낙 안 좋아서 투자 판단과 타이밍이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주주와의 소통이 너무 안 했던 게 이제 아마 문제의 시작점인 것 같은데, EB 발행이 결국 스톱되면서 이제 신사업도 차질이 있다고 하나 의사결정 과정 자체는 매끄럽지가 못했잖아요.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후 행보도 좀 보일 듯 한데요. 태광이 EB 발행을 가능할지, 트러스톤이 법적 대응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말이죠.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겠군요. 이제 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른 이제 향방이 갈리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다시 모셔야겠군요. 정명석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